최기순입니다. 예. 일단 대만의 정치 체계 분류부터 좀 나눠봐야지 이해가 좀 쉬우실 텐데요. 대만의 정치 체계는 범당 연맹과 범론 연맹 그리고 본선거 외성인 또 양안 통일파, 화독파, 대독파 나오죠. 이건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예. 일단 범당 연맹 여러분들 국민당 아시나요? 이제 중국 잘 몰라요. 잘 모르시죠? 그럼 중국 국공 내전에서 이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나눠진 국민당과 이제 공산당이 나눠졌는데 이제 국민당이 져서 대만으로 이제 옮긴 거죠. 그래서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국민당이고요. 타이완이라는 이름보다 중화민국, 대만의 정식 명칭인 중화민국의 정체성이 셉니다. 그 주로 외성인, 외성인이 뭐냐면 대만 사람 오래전부터 대만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중국에서 대만으로 넘어간 중국인 그런 사람들이 외성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특히 범람연맹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긴급 동의했습니다. 네. 미안한데요. 인터넷 보고 네. 지도를 보면서 지도를 요거 하나만은 뭐 분명히 해놓고 넘어가야 지금 지도를 그려주나 예. 그러니까 지금 요게 타이완 중화민국인 거죠. 네, 지금 그 다음에 요게 해남도인가요? 타이난인데 하이난, 그러니까 해남도, 네. 하이난. 그 다음에 이게 중국 전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청나라, 명나라 때는 이게 독립된 나라였나요? 아니요. 아니었죠. 네. 네. 물론 뭐 더 옛날 과거로 가면 원시 시대로 가면은 뭐 중국이라는 나라 여기 조그만하게 있고 여기는 각각 원주민들이 부자민들이 살았을 그런 때도 있었겠지만. 명나라 청나라 때 가면 이거는 그냥 대만 성이었던 거고 이게 하나가 이만큼 다 중국 명나라 청나라였던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언제 이렇게 별도의 나라처럼 가게 된 거죠? 언제? 이렇게 중화민국이라는 그 명칭으로 네. 그러면 49년도 49년도인 거죠. 왜 갔죠? 원래는 이게 그냥 같은 구분이 안 됐었는데 왜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일단 그 전에 일본 통치 시기가 있었거든요. 일본 통치 시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명청 그 시기 전에도 네덜란드領이었을 때도 있고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청나라 통치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통치 기간이 있었는데 이 대만에 있었던 여기서 청나라에서 넘어간 사람들이거든요. 이 본성인 여기 이제 대만에 기존에 살던 분들이 그럼 정리를 합시다. 네. 원래는 이게 그냥 한 통속이었다고 쳐봐요. 네. 한 통속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다음 이 가까운 데서 여기 넘어가서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 한국의 제주도처럼 별도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일본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여기 중국에는 두 개의 세력이 다 떴던 거죠. 네. 하나는 공산당, 하나는 국민당. 하나는 국민당. 네. 모택동하고 장개석, 네. 마오쩌둥하고 지양제시, 그죠? 그런데 국민당이 공산당한테 패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여기로 간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우리 별도의 나라를 만들 거야라고 해버린 거죠. 네. 그렇죠. 절대 나라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여기가 임시수도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근데 알고 보면 자기들이 중국의 정통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원래 그렇게 하기 전에 미역에 뿌리박고 살던 사람들과 들어온 사람들의 갈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젠간 여기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니 우리가 따로 살아라고 생각하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니들이 무슨 별도 살림을 해 빨리 우리는 그냥 니네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 그냥 하나의 존재 언젠가는 우리가 먹을 거고 우리 거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걸 알아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949년이 그거고. 네.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범록 연맹 아까 말씀드린 이미 대만에 살던 사람, 타이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민진당, 민주자유진보당이라는 정당을 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중화민국이라는 이름보다는 타이완이라는 정체성이 세고 주로 본성인 이미 살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대만은 중국이 아닌 타이완, 국자적인 국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구이 공식은 일단 나올 텐데 구이 공식이라는 공식을 불인정하고 중국 정부가 국도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별도의 자신들이 나라라고 타이완이라는 나라라고 설명하고 이때 중국 정부는 북경 정부를 말하면 되죠. 베이징 공산당 정부고요. 그럼 이제 화독이 있을 텐데요. 이 사람들은 타이완이면서 자신은 타이완이면서 중화민국이다. 그래서 두 개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을 지지하고 이 사람들 역시 주의공식을 불정합니다. 현상 유지, 지금의 저희가 생각하는 중국 본토와 타이완이라는 것을 이렇게 따로 나누자면 저희는 그것을 가장 많이 지지하고 그리고 가장 이 대만에서 가장 많은 정치적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게 화독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화독 지지자거든요. 그래서 화독 지지자 입장에서 좀 쓰는 건데 두 개 중국을 지지하고요. 하지만 중화민국보다는 타이완은 명칭이 더 편해요. 대만 사람들도 그렇고 이미 독립국이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유엔가를 말하는 거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길 원하고 있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약간 좀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구이공식이라는 걸 알려드릴 텐데요. 구이공식은 92년에 생겨진 공식인데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서로 약속을 한 거죠. 서로의 하나를 중국 인정하지만 해석은 각자 알아서 나는 중화민국이다. 그리고 나는 중화인민공화국이다. 라고 해석을 다 각자 알아서 한 거죠. 그런데 최근 대만 자유시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74.9%가 구이공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대만 국민들의 74.9%는. 그래서 이 하나의 중국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중국 대륙과 그러니까 중국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과 타이완의 중화민국 간의 이 국민당의 서로의 정체성이죠. 나는 중국이다, 내가 중국이다. 그런데 이 범록 영민과 아까 말씀드린 화독은 이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 여쭤보자면 대만의 수교국이 몇 개가 될 것 같으신가요? 대만 수교국이요? 네. 손가락 뽑을 것 같은데? 한국마저도 지금 무슨 전에 한 3억이 되다가 지금 뭐 10손가락 안에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대만 수교국이 네. 15국입니다. 10손가락. 그 수교국들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알만한 나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뭐 나우루, 마샬 제도, 팔라우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네. 팔라우나 투발루, 뭐 바티칸, 여기 뭐 벨리즈,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라과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대부분 여러분들 모르시는 나라죠? 아무래도 이때 알바니아계란이라고 71년 중화민국의 유엔 상임 이사국을 박탈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71년도까지 대만은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유엔 상임 이사국 5개의 상임 이사국이었는데 그때 알바니아에서 결의안을 내서 중화민국을 내쫓고 중화인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그 상임 이사국을 차지했죠. 이 사건으로 대만은 유엔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이후로 대만에서는 많은 수교국이 떠서 나갔는데요. 그때 이제 92년도에 한국과 단교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때 왜 여러분들 뭐 미디어 같은 거 보시면 대만이 아직도 반항 감정이 심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가장 큰 이유가 이 단교인데요. 왜 딴 나라들은 다 단교로 화 안 내고 왜 한국과 단교했을 때 왜 화를 내냐?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거의 제도된 수교국, 거의 제도된 나라꼴로 하는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한국을 처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을 때 처음 인정한 나라가 지금의 중화민국, 지금 대만입니다. 그렇게 대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국가죠. 그래서 범람명령, 국민당 지지자 중에서는 아직도 반항 감정이 심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범록고 화독 쪽은 잘 많이 대만 사람도 얘기해 보면 별 신경도 안 써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고 2004년 이후로 2004년 전까지는 대만까지 저희 직항도선이 아예 없었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직항선이 생겼고 지금은 대만 입장에서는 6위, 대만 입장에서 5위, 한국 입장에서는 6위 교역국입니다. 그리고 250만 명이 서로 왔다 갔다 해요. 1년에 대만과 한국이. 그래서 78 이게 중국의 수교국이고 이게 대만의 수교국인데 178개국 대 15개국입니다. 이때
수교국이 꺼져나가는 걸 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려 하는데 잠시만. 네, 시간 많아. 천천히 하세요. 네. 동영상이 지금 안 나와가지고. 괜찮아. 네. 그거 그 뭐야 동영상 기소가 따로 적혀진 데가 있으면 따로 찾아야 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어. 기소를 못 찾아서. 그래. 괜찮아. 네. 이 동영상 원래 보면 71년대 아까 그래서 박탈됐다 했잖아요. 71년도 이후로 일본, 미국, 포르투갈 같은 주류 나라들이 이제 대만과 단결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만의 각 총통들, 그러니까 대통령들의 임기마다 수교, 단교, 복교하는 이제 순서인데요. 이제 리덤후이라는 이제 90년도 중반의 총통은 이제 7개국이 단교됐고 그리고 5개국이 복교 그리고 맞나? 그리고 3개국이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1000시대라는 이제 범록 연맹의 총통이 당선되고 나서 10개국이 이제 단교를 했고 2개국이 이제 복교를 했고 1개국이 이제 새로 맺었고요. 이제 마잉주 이 총통 같은 게 이제 1개국만 단교했고 나머지 전무합니다. 지금의 정부인 차이원 정부에서는 7개국이 단교했죠. 그런데 왜 마잉주 정권 지금 2008년 정도 됐는데 이 정부가 왜 단교된 나라가 하나밖에 없냐 하면 일단 마잉주는 중국에 굉장히 친밀한 총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다른 나라 우리 대만하고 이제 단교하고 너희랑 수교할래 했어도 중국에서 막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딱 한 곳밖에 없는 거죠. 대만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자기네가 외교적으로 고립되는데 그래서 대만 사람 어떻게 생각하면 외교부를 단교부라고 약간 놀려서 불러요. 이제 서로 그닥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있으나 마나 그냥 조그만 섬나라니까. 그 국민들한테 그닥 불편한 게 없어요. 외교부가 아닌 다른 교류는 많거든요. 그런데 범람연맹은 그래도 중화민국으로 어떻게든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범록, 화독은 중화민국으로 수교하지 말고 타이완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수교하는 거 어떠냐라는 게 있죠. 그렇지만 신경 안 쓴다고 해도 안중 감정이 어느 정도 있죠. 중국교회 자기네들 이런 식으로 자존심이 상하니까. 외교적으로 이 인정이 안 돼서 국제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여러분들 올림픽 보시면 대만 같은 경우는 국기를 못 달고 나옵니다. 차이니스 타이페이라는 중화 타이페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만 비행기들은 중국 상공으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대만 비행기들은 유럽으로 갈 때 지도를 다시 보여드리면 될 텐데 이렇게 대만식 이렇게 가면 이렇게 금방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야 돼요. 대만 지역도. 그래서 파리 간다는 16시간 정도 걸리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대만에서 굉장히 큰 문제인데 백신 문제 때문에 코로나 백신 저희나 뭐 늦었다 막 그런 말 얘기하는데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접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에서 막고 있거든요. 외교적으로. 네, 그런 불이익이 좀 있습니다. 지금 대만에게. 그럼 왜 그 15개국은 왜 대만과 수교하고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교국이 바티칸이죠. 바티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바티칸 그 신부들을 인정하지 않아서 아직도 대만과 중화민국과 식을 맺고 있습니다. 혹은 반공 친미 국가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파라과이인데요.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국의 친미 국가고 반공 국가입니다. 미국과 가장 수출 같은 게 미국 가장 많은 나라고, 그리고 빈국 못 사는 나라들이죠. 못 사는 나라들은 이제 대만에서 돈을 계속 주거든요, 매년. 경제 원조. 경제 원조를 하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계속 대만과 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수교국을 뺏어갈까 생각했을 때 수교 조건은 단 한 가지, 대만과 단교고요. 수교 전에는 경제 보복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팔라우인데, 팔라우 같은 경우는 관광 사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저희 사드 배치했을 때 그 보복처럼 그때 아예 관광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라우는 외교 관계는 끊지 않았죠. 그 당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과 수교한 나라들을 보면 엘살바도르는 1,600억 원의 원조를 받았어요, 중국한테. 그리고 부르키나파소는 관세를 0% 내기는 걸로 해서 수교국을 뺏어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교국을 지금 계속 중국이 뺏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키냐 했을 때, 일단 매번 이제 단교를 당했을 때 대만 외교부에서 성명을 내면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버리고 중국과 수교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 IT 저희 생각하시면 IT 지진 나서 이제 빙독 그런 게 생각나시잖아요. 그런 나라에 계속 원조를 해서 이제 시설도 세워주고, 두 번째는 이제 팔러인데요. 대만 같은 경우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뭐 코로나 청정도 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최근에 팔라우랑 대만이랑 트래블 버블이라고 해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코로나 검사를 맡으면 그런 것을 시행했고, 이제 엘살바도르는 이제 마스크를 기부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파라과이한테 우리가 백신을 줄 테니까 대만과 단결해라 라는 그런 제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대만이 없는 살림에 이제 백신을 파라과이에 또 기부를 했죠.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이제 수교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그러면 외교관계를 맺지 않는데 어떻게 외교관계를 지속하냐 했을 때, 대만은 대표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수교관계를 대사관을 대신하는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대만 대사관 찾으시면 대만 대표부를 치시면 됩니다. 대만 대표부는 이제 대사관을 짓지 못한 대신 대표부의 이름에 대체되어 있고요. 미국, 일본, 한국, 영국, 독일 등의 국가, 이런 중류 국가들한테 차관급 관료를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인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을 버리고 대만과 수교한 나라들. 좀 특이한 경우인데 제가 좀 많이 찾아봤는데 벨리즈밖에 없더라고요. 벨리즈의 경제 원조하는 그 수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해서 찾아봤는데 7천만 달러 경제 원조래요. 저희가 돈으로 한 770억 원 정도 하는 이게 벨리즈 경제 규모의 5%예요. 하나가 경제 규모 5%죠. 반대로 이런 세인트루시아, 나우루, 니카라과, 마샬제도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대만과 이제 다시 수교를 했지. 왜냐하면 중국은 한 번에 많은 돈을 주고 대만은 이제 그보다 적지만 그걸 매년 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좋고 꾸준한 경제 원조와 친선. 왜냐하면 이 국가들한테는 솔직히 저희나라 대통령이 뭐 나우루, 뭐 마샬제도 이런 데 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대만 총통은 매년 이런 나라 찾아와서 경제 원조를 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계속 수교를 맺고 있어. 그래서 최근에는 타이완 동맹 보호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미국에서 이제 타이완과 이제 수교하는 나라들한테 미국도 경제 원조를 해주겠다. 미중 패권 분쟁으로 이제 반사이익을 얻었죠. 그리고 최근에 뭐 반중 이런 중국 패권주의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인도, 태국, 미얀마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민간적으로 밀크티 동맹이라고 각 나라들끼리 밀크티를 좀 좋아하는 나라들끼리 모아서 이제 정부와 정부 사이가 아닌 이제 민간과 민간 사이로 이제 많은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대만에 총통이 나면 저는 어떻게 할까? 그러게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첫 번째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다른 나라들과도 이제 수교를 맺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뭐 코소보, 코소보라고 이제 찾아보시면 여기도 인정을 받지 못한 나라거든요. 유엔에서 코소보나 소말리란드라는 소말리아에서 이제 좀 떨어져 나간 나라가 있는데 이런 나라들과 수교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처지가 비슷한 나라를 차가 찾아라. 비슷한데 그래도 이 나라들이 언젠가 유엔에 가입될 수도 있고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 수교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미국을 돕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왜냐면 패권주의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패권 전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대만이 절실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 편을 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종교, 소수민족, 한국 같은 데를 좀 많이 지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위구르 탄압이라든지 혹은 이제 기독교 탄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의 자유도 지지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교국을 지키거나 아니면 민간 쪽에서라도 이제 대만을 호의적이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이완 동맹법으로 앞으로는 이제 좀 대만의 수교국이 쪼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반중 감정이 좀 심해진 것도 좀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얻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1대1로 같은 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나라들도 있으니까. 또 반도체 외교 TSMC라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TSMC? 네.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전 세계 파운드리 업체, 그러니까 반도체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대행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대신 만들어주고 애플의 뭐 M1 칩 이런 거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전 세계 파운드리의 53.9%가 대만 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TSMC가. 그리고 엄청난 네. 시험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UMC나 뭐 이런 회사, 이 회사도 대만 건데 7%도 합치면 60%가 돼요.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의 60%가 대만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이 17%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를 좀 크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대만의 총통인데 최근에 대만 총통이 소말리란드 아까 제가 말한 그 나라랑 또 수교를 맺겠다고 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앞으로 좀 재밌게 지켜볼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정해봤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에 이렇게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펼칠까요? 아무데나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아무데나요? 예. 파일은 뭐 나눠도 상관없으니까. 네, 합쳐서 보내드릴게요. 네, 뭐 편하게. 그리고 인수 피곤하면 그냥 갔다 또 편하게 해요. 우리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나와서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시간상 우리 재석이 발표하는 거로 해서 오늘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사실 그 15억 인구, 뭐 15억인지 몇 억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메인랜드 차이나, 네.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도자로 있는 그 나라 체계와 네. 인구층 대만은 2천만 명, 2,500만 명. 네? 2,500만 2,500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러나 이제 1인당 GDP는 또 월등히 높을 수도 있지만 경제 규모는 좀 작은. 그럴 때 편하게 얘기하면 명분을 다 빼고 우리나라가 외국하고 무역하고 무슨 교류하고 하려면 어느 시장이 필요할까 생각하면 2,500만과 15억이고 이쪽이 2,500만 명이 100원씩 소비하고 이쪽은 1원씩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비슷할 정도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국가도 이제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경우는 왜 그렇게 코딱지만한 그게 따로 떨어져 나가는 거를 그렇게 알레르기 히스테릭하게 막으려고 할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예. 중국 같은 경우에 소수민족 같은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뭐 저기 위구르나 아니면 티베트 아니면 요즘에 홍콩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예. 만약에 대만이 원래 중국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나라때 그렇죠. 청나라때 중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떨어져 나갔다 했을 때 다른 위구르나 홍콩, 티베트이 떨어져 나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대만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좀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게 본인 생각인데 뭐 얼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럼 또 질문할게요. 위구르나 신장 이쪽이 인구가 얼마 정도 같아요? 위구르요? 네. 신장 홍콩은 알겠는데 홍콩은 한 600만 되나? 7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예. 그렇고 위구르나 티벳의 인구수는 면적도 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넓긴 하죠. 그렇게 할 때 하나의 중국을 고수하는 북경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시범 사례를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 게 굉장히 클 거다라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본물 터뜨듯이 독립을 요구하는 그런 바람이 거세질까봐. 네. 그런데 사실 대만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대만이 외교적으로 독립된 나라로 인정받고 수교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해서 대만이 먹고 사는데 궁색하고 굉장히 힘든 게 있나요? 그렇게 큰 지장은 많이 없고 뭐 먹고 살 정도의 문제는 없죠. 이런 시기에는 문제는 있지만 그렇죠. 약간 뭐 가까운 데 놔두고 돌아가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국제사회는 이미 중국은 그러니까 메인헤드 차이나대로 교류하면서 대표부라는 또 다른 형식으로 해가지고 대만을 하고 부유 교류도 하잖아요. 한국도 벌써 6위권의 교류 국가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전부 다 대만하고도 교류를 하고 물건 팔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럼 그 영향이 상당할 거고. 그러므로 국제사회도 명분으로는 대만하고 단계한 것처럼 교류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해가지고 그냥 싹 밀어버리고 합병하지 않는 한은 이 상태가 계속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요? 네, 앞으로 그럴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대만 사람들은 중국이 무리한 물리적 힘으로 자기를 합병할까봐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혹시 대만 사람들한테 있나요? 제가 대만 여행 다니면서 예. 대만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진짜 우리는 북한인데 북한은 약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 비해서 인구수만 봐도 뭐 2대2니까 약한데 중국은 너희들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지 않나? 라고 하는데 너희들 걱정 안 되니? 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고 그렇게 요즘은 겁내지도 않잖아요. 그런가 봐요. 네, 대만 사람들 요즘 좀 그런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맨날 말로만 하고 쳐본 적도 없고 또 이런 법이 있대요. 미국에 76년도였나? 이제 79년 미국하고 대만이 이제 단교했을 때 아까 동맹보호법처럼 타이완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 당시에 중국이 미국을 중국이 이제 대만 쳐들어오면 미국에 있는 저기 오키나와에 있는 한국 주한미군들이 이제 대만으로 오게 되는 군사적으로 보호해주겠다고 네. 하는 자를 체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걸 100% 믿고 그거 하나만 믿고 살고 같지는 않지만 거꾸로 생각해봐요. 왜 대만하고 단교를 하면서도 또 대만을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왜 그러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계속 지금 중국이 팽창 중이고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견제하기 위해서도 있고 음. 최근에는 이제 저희들도 생각은 이제 중국하고 대만은 별개 나라잖아요. 네. 저희들 일반 국민들 생각으로는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하고 대만 이제 별도의 나라다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과거에는 중국이 약했기 때문에 이게 대두되지 못했는데
최근 중국이 강해지면서 대만을 점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졌다고 아까 대만을 비워서 중국을 견제한다. 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대만이 갖고 있는 경제적 힘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거기에 뭐 투자도 하고 교류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그거를 놓치기도 아깝지 않을까요? 아까 무슨 얘기냐면 네. 미국이나 한국이나 영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 쪽에 투자한 돈도 많고 대만하고 무역하면서 우리가 많은 걸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걸 끊을 이유는 또 없는 거잖아요. 네, 없죠 그런 거. 네. 그러면 결국 국제사회에서는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현재사에서는 경제력과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 왜냐면 대만이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오고 요즘 미래 산업이 또 반도체다 보니까 예. 요즘은 또 대만의 요즘 경제적으로는 좀 더 치밀해진 것 같아요. 요즘은 예. 과거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한국의 경우는 중국하고 언제, 메인 차이나하고 언제 수교했죠? 제 기억으로 92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91, 92점 되죠? 네, 네, 네. 그러면서 대만하고 단계한 거잖아요. 네. 일본은 언제 중국어 수교? 72년이요. 예, 20년 차이가 나죠. 네. 그럼 왜 한국은 중국어 수교가 늦었을까요? 왜냐하면 대만을 사랑해서? 일단은 처지도 비슷한 느낌도 있었고 저희가 그 당시 대만하고 꽤나 친밀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왜 중국하고 수교를 늦게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대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대만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중국하고 수교를 안 하니까 굳이 대만하고 단계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20년이나 동안이나 더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고마웠던 건데 이제 그거는 뭐냐 남들이 도망을 못 갔기 때문에 나중에 배신감을 느낀 거지 한국이 뭐 달리 그렇게 느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거꾸로 해석하면 왜 한국은 중국 북경 정부와 국교 수립 20년 정도 미국이나 일본보다 늦었을까를 생각해야죠. 제 생각은 반공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저희도 파라과이처럼 친미 반공 국가였고 그 당시 이제 91년도 그때쯤 이제 대통령이 김영 그때 모태호 때 모태호 때뭐 국방정 그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그렇다면 뭐냐면 공산당이 혐오증을 상쇄할 정도로 경제적 이익이 이제 더 크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우리가 6.25 한국전쟁 할 때 우리나라의 군사적 원조를 했던 나라이기도 했었고 또 그 북한의 제일 큰 동맹국이 중국이기도 하고 또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인 부분을 상쇄할 정도로 경제적 파이가 커질 때는 언제든지 또 그게 경제 쪽으로 가게 되는 이런 부분도 생기고 네. 예. 또 부탁할 게 뭐냐면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문장처럼 풀고 자료를 또 조사하고 이건 어디서 인용하고 어디까지 내 의견이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이거를 이제 기말 마지막 보고서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예. 네. 뭐 A4 용지가 몇십 장이 돼도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우리는 종이로 출력 안 하고 받으니까. 네. 그때 남의 의견을 가져오는 건 환영인데 어디까지가 남의 의견이 어디서부터가 내 의견인지가 구분이 되겠어야 돼요. 출처를 밝히는. 그 출처를 밝히는 뿐만 아니라 직접 인용인데 직접 인용으로 누구에 따르면 요 얘기 하더라. 예컨대 인수가 졸고 있어요라고 하면 내가 직접 본 거잖아. 네. 근데 여기서 안 본 놈이 딱 보고 인수가 졸고 있으면 이건 거짓말이잖아. 네. 그때는 뭐야? 진곤이의 리포트에 따르면 2021년 5월 11일 오후 6시가 다가오는 시간에 중국이 사용하는 시간을 저거 한다고 하더라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 여러분 계속 글 쓸 때 어떻게 하냐면 남이 하는 얘기를 자기가 본 것처럼 써. 왜? 그거 뱉은 거지.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인용하는 건 둘째 문제. 일단 첫 번째 시작점은 뭐냐면 내가 보고 내가 쓴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쓴 걸 가져온 거냐를 구분하는 훈련부터 시작하는 거야. 네. 이해됐죠? 네. 그걸 꼭 지켜야 돼 이제는.
근데 여러분 그게 없어.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영화도 안 봤는데 다른 사람이 영화평을 보고 제가 영화 본 것처럼 써. 이런 생 불화가 어딨냐? 그거 훈련해야 돼. 난 정말 이해 못하는 게 대학교 1, 2학년 때도 뭐 수업도 듣고 그다음에 무슨 뭐 발표 수업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전혀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다음 두 번째 절대 개조식으로 쓰면 안 돼. 문장을 만들어 써야 돼. 그래야 내가 논리적 흐름 어떻게 가고 이게 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래야 자기의 사고력이 늦는 거야. 그 훈련을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야. 근데 전반적인 거를 쓸 수도 있고 전반적인 거를 서두에 쓴 다음에 이제 한 부분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예컨대 관점이 뭐 그 정치적으로 고립됨에 있어서도 국민의 생존을 이어나가는 게 어떻게 풀어나가는 거 이쪽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반대 입장으로 가가지고 그 국경 정부가 한 개의 중국을 계속 고집하는 것을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홍콩 문제가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티벳도 이렇게 신기하고 있어. 계속 왜 그렇게 직할로 하려고 하느냐. 그럼 홍콩은 또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아편 전쟁이 어떻게 또 중국 영국과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우리의 탐구 대상이고 그걸 보아하는 관점이 생기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고 또 자기의 사실은 국가의 독립이나 나의 독립도 거기서 나오는 거지 실은 그 전략이 실은 그걸 써보기를 바라. 다음 주에 안 오셔도 되고 오고 싶으면 오는 거 환영이고 하지만 요거는 5월 말 전에 한 20일 정도 해가지고 6월 넘어가면 기말 시험 보니까 바쁘잖아. 이걸 한번 그 대학교에 그걸 쓰고 나중에 이걸 뭐 더 활용해가지고 졸업 논문으로 써도 되니까 그래서 그걸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한테는 아까 말한 대로 중국 애니메이션에 관한 저널을 하는 걸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정말 많이 쓰는 거지. 그리고 직접 못 보여줄 때는 이제 링크 주소를 걸어주면 그 논문 본상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인수한테 말하는 거는 중국 애니메이션의 모든 것 해가지고 하고 그게 어느 정도 길이 되면 자기 블로그나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올리면 전부 다 저작권에 걸린다고. 사실 내거 아무것도 없고 뭐 나는 뭐 그냥 막상 링크 영어 보라고 하면 다 걸리는 거지 그게. 마치 우리가 전에 블로그나 이런 거 꾸밀 때 음원 허락도 안 받고 막 누구 뭐야 이거 뭐 음악 걸어놓은 거다 불법이잖아. 저작권이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그럴 때 이제 그거를 하는 업체하고 어떻게 조인해가지고 사용이 얼마 되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는 게 우리가 대학에서 배울 거잖아. 그렇게 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음 주에는 이제 뭐 유런이나 뭐 저기 누구야 우리 여러분 저기 유진이나 이렇게 이 중국 내가 좋아하는 중국의 문화에 대한 한 꼭지 약간 아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로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뭐 굳이 수업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중국이 IT나 경제적으로 한번 새롭게 해보고 싶어요 라면 그쪽으로 가시고 왜냐면 아무래도 뭐 그게 미래에 대한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고 자기 진로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쭉 통계를 보니까 경영회계 복수공부 하는 사람이 좀 많기도 해서 뭐 한다면 뭐 나쁘진 않겠다 하는데 굳이 그걸 권하진 않아요. 여러분 선택지가 뭐냐면 정리를 하면 뭐죠? 그 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다뤘죠.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첫 번째 주제가 뭔지 생각나요? 중국 사람 혹은 중국을 한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만든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비친 중국인이죠. 우리의 매체에 비친 중국인이고 두 번째 주제는 뭐였죠? 취업 현황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중국어과 중문과는 어떤 유상을 정하고 있고 또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고 나는 거기서 대학 때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나아가려고 하는가 그 문제죠. 그러다 취업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취업은 사실 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거보다는 도대체 중국어과는 4년 동안 뭘 배우는가 사회에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내가 중국어과 레이블을 달고 사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럴 거야 라고 근데 뭐 기계과 졸업하면 우리 또
뭐 엔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상투적인 관념이 뭔가 도대체.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이미지는 뭐냐 이거죠. 세 번째 주제는 내가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있는 건 뭐였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한번 해보는 거였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네 번째 주제는 IT나 뭐 중국의 무역 이런 쪽이에요. 경제인데 그걸 새롭게 도전하셔도 좋고 나 그거 안 하고 세 주제 중에 내가 마음에 들고 더 발전시켜보고 싶은 주제로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제출했던 리포트를 강화하고 심화시키고 더 확대시켜가지고 기말 리포트를 내시면 돼요. 이해됐죠? 예. 그리고 발표는 중국의 문화 혹은 여러분 대중문화, 외교 혹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애니메이션처럼 자기 주제를 발표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아까 현지는 저거 있었죠? 여기에 중국이 대외적으로 어떤 문화 사업을 펼치고 있느냐 이런 쪽으로 했거든요. 본인 주제는 여러분이 그 대중문화에 관한 것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심화 학습할 주제를 택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주제를 하거나 여러분 편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어느 쪽에 관심이 있고 또 얼마만큼 전문가적 식견을 갖추고 있고 그걸 앞으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뭐 그런 계기가 되면 되죠. 그 다음에 2학기 때도 굉장히 소수의 인원만 제가 수강 제한을 걸고 이걸 할 겁니다. 근데 2학기 때도 이번에 다뤘던 주제하고 크게 다르게 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왜 안 들었던 학원들이 듣고 뭐 아무도 안 들으면 뭐 배설 안 되는 거고 이겠지만 좀 더 이제 우리가 1학기 동안에 훈련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 하는 이유는 뭐냐면 1학기 때 들었던 여러분이 반복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새롭게 해가지고 다시 발표도 하고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새롭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들어도 중국 수강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중국 사회학 문화 2로 개설할 거예요. 이미 제가 강의 계획서에 올린 것처럼 그게 뭐 한 번 한 번만 계속 뭐 복제해가지고 쓰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야. 여러분이 그대로 내면 또 제가 혼낼 거예요. 다시 하라고 하고 말이 길어져서 미안한데 딱 한 가지는 해보고 싶어요. 뭐라고요? 대학 졸업하기 전에 제대로 한번 고민해보고 어떤 글을 쓰더라도 베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에 관해서 자료도 찾고 조사하고 그런 다음에 제대로 자기 혼이 들어가서 쓰고 그거를 다시 빨간펜으로 고쳐갖고 하는 과정을 3번, 4번 해가지고 나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 그래서 뭐죠? 지금껏 읽지도 않고 억지로 독후감을 썼던 것과 같은 그런 일을 제발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그게 한 번이라도 되어야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죠. 사회 나가든지. 그래서 저는 1년 내내라도 여러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보시다시피 리포트 다시 되돌려보는 게 하나 고치려면 서너 시간 걸리니까 이거 몇십 명 할 수는 도저히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셔가지고 그렇게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뭐 지식이나 정보 이런 거 저도 뭐 많이 아는데 그걸 해서 뭐하게 찾아서 다 해야죠.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써먹을까를 고민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 저희는 오늘이 11일이니까 18일 그 다음에 25일 정도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공부 많이 했으니까 당당하게 학점 받아가셔요. 다 좋은 학점 다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억지로도 그 쓴 게 얼마나 큰데 그런 거죠. 저도 뭐 엄청나게 여러분들 해드리느라고 수업 뭐 몇 개 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 많이 썼어요. 근데 너무 뿌듯했어요. 다시 없는 기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어떤 거 할 때 그냥 쓱 100개 가지고 하면 하는데 안 했어요. 저 접수 불가라고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어요? 네. 자, 마칩시다.